친환 기후학교, 오늘은 이웃집 태양광입니다. 이웃집 태양광 소식 전해주시는 전문가분 모셨어요. 이상명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드디어 오늘의 기후에 나오셨네요. 네. 그 경기에너지협동조합에서 가장 바쁘신 분이라고, 전화 통화도 어렵다고 저희 제작진분들이 그러시던데요. 이상명 이사장님,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경기에너지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고요. 경기도내에 있는 36개 시민 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들과 함께해서 도민들의 참여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작년 여름에 정말 폭염일 때 윤은상 수원 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님 저희 이 프로그램 나오셔가지고 태양광 얘기해 주시는데 그날 폭염이었거든요, 정말. 그때 저희가 오전 방송이었어요. 아, 네. 끝나고 12시에 나가면서 너무 덥다 이러니까 윤은상 이사장님 막 이렇게 활짝 웃으시면서 이런 날을 기쁘다고 여기저기 태양광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이러면서 가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상명 이사장님도 그렇게 햇빛이 쨍쨍하면 기분이 좋으시고 비가 오면 좀 염려가 되고 그러시나요? 어떠신가요? 전에 몇 분의 그 협동조합 이사장님들이 예. 제게 오늘은 날씨가 굳어서 뭔가 일도 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배도 안 부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고 네.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맑은 날에 나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런지 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머뭇거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직 협동조합의 이사장 자격이 되기에는 좀 불충분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우리 협동조합 이사장이 되고 보니까 이 해가 뜨는 맑은 날에는 햇빛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고 네. 그걸 통해서 돈이 수익이 생기니까 그걸 통해서 실무자도 고용하고 네. 또 조합원들. 조합원들에게 출자 배당도 할 수 있고 네. 조합에서 다양한 시민들에게 시민 교육도 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자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정말 해가 떠야 우리는 정말 그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네. 그래서 이사장으로 지금은 일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폭염인 날 기쁜 마음으로 전기가 생산되는구나. 네. 네.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오늘 태양광 협동조합 이사장님들이 기뻐할 날씨였나요? 오늘 아주 그 하늘이 푸르고 네. 맑은 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네. 오늘 청취자분들도 하늘이 예쁘다고 계속 사연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이런 날 태양광 발전소에서 에너지도 많이 생산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선 기후 퀴즈 정답 이사장님께 여쭤봐야겠죠? 지난 5월 10일 경기 지역 기후 시민들이 색다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3030 도민행동. 오늘 2030년까지 경기도 내 이것의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범도민 실천 프로젝트를 선언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슨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걸까요? 그랬더니 1636님 새싹 문자로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한 천연 에너지, 자연 에너지죠. 그러셨고 4542님은 재생 에너지. 이게 주관식이 되니까 조심스럽게 많이 못 보내셨는데 막 다양하네요. 정답도. 이사장님 정답은? 재생에너지입니다. 네, 재생에너지. 이게 다 같은 뜻으로 쓰신 걸 텐데 네. 저희가 재생에너지라고 쓰신 분들께 이제 그중에서 추첨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전체에서 쓰는 전기가 2.5%만 재생에너지다 하는데 2030년이면 이제 6년 남았잖아요. 네네. 6년 만에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게 될까 하는 생각을 얼핏 하게 되는데 어떠신가요? 정말 어려운 목표죠. 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쟁 치르듯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네. 그냥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내일 못하면 모레 하지. 이렇게 그 미룰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 치르듯이 해야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저희 놀란 라스칼로프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윤세호님은 이상명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인사를 해주셨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놀란 라스칼로프님이 3030 실현 이게 뭐지? 저 경기도민인데요. 저건 뭘까요? 하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3030 실현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을 30%까지 올린다는 계획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발전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전기를 만든다 그러는데 전기를 만드는 원료는 우라늄 그러니까 원전을 통해서도 만들고 네. 그다음에 석탄을 태워서 만들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LNG 가스를 활용해서 메탄이죠 사실 메탄을 태워서 만들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재생에너지 그래서 바람을 이용해서 또는 태양의 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요. 전체 전기를 만드는 것 중에서 발전량 중에서 30%를 햇볕과 바람으로. 바람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표입니다. 네, 그게 3030입니다. 놀란 라스칼로프님. 30%를.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 서령님이 이러셨네요. 진짜 와닿는 말씀이네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해서는 할 수 없는 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청취자분들이나 애청자분들이나 출연해 주시는 선생님들은 이게 왜 절박한지를 이미 다 공감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아, 네. 예, 만약에 누군가 우연히 지금 채널을 돌리다가 오늘의 기후를 들었다. 네. 30%까지 전쟁하듯이 왜 30년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말씀을 해주실까요? 우리는 이럴 것 같아요. 그 어린이들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네. 공부할 때 선생님 좋은 선생님 따라서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방법도 쉽고 또 이렇게 내가 이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처럼 정말 다르죠. 어떤 선생님 만나냐에 이를테면 석탄 발전으로 네. 그 전기를 만들고 에너지를 써온 영국이 올해 10월 달이 되면 석탄 발전을 폐쇄한다고 해요. 영국에서요? 네. 그 탄광의 나라 영국에서. 네. 산업혁명을 일으켜왔던 영국이 올해 10월 달 적어도 2025년이 되는 해에는 석탄 발전을 하지 않는 나라가 된다고 해요. 0%요? 네네. 정말요? 네. 그거는 온실가스를 저감해서 네. 탄소 중립을 우리가 하지 않고서는 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고 현재의 우리의 문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해 갈 수 없다 이런 거고요. 올해 5월인가 4월인가요? 그 이탈리아에서 네. 있었던 G7 회의가 있었는데 네. G7 회의에는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석탄 발전을 2035년에 폐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의를 했습니다. 2035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겠다. 0%로 만들겠다. 네네네. G7 네네네. 국가들이.
그러면 이제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었고 네. 하는 거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생님 말씀 잘 따라가야 되겠죠. 아, 어떻게 했는지 잘 보고 연구를 해서 네네네. 선진국의 흐름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네네. 그러면 지금 영국이든 그런 나라들은 세계가 하지 못했던 네.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고 저희는 그걸 잘 배워서 따라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탄소 절감을 하지 않았을 때 이 지구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다. 네네네. 꼭 우리가 이 탄소 절감을 이뤄내야 후세가 지구에서 지금 우리처럼 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기후 위기를 인간이 자초한 거니까 네. 제1순위로 해야 될 일이 탄소 절감. 에너지에서 지금 이렇게 큰 절감을 할 수 있는 분야니까 에너지에서 목표를 2030년까지 경기도는 30%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 네. 목표를 잡고 그럼 2.5%니까 지금 27.5%를 6년 동안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영화 기생충에서 송강호 씨가 남긴 명대사가 있잖아요. 너희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아들하고 딸한테. 그 아마 3030 이게 가능할까요 하면은 선생님들도 다 계획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3030 도민행동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근거나 선생님만의 빅픽처 큰 그림을 네. 말씀해 주신다면요.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어요. 네. 그 전까지만 해도 환경 단체나 여러 그 전문가들은 국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탄소 중립과 같은 기후위기 대응의 어떤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석탄 발전이나 탈원전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에 그 상황을 저희가 목격을 했어요. 목격을 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로는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하기는 어려워서 어려우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각 시군마다 협동조합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참여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10년이 지났죠. 10년이 지난 작년도에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그 경기 시민들이 생산한 재생에너지 양을 해보니까 물론 작을 수도 있지만 네. 태양광 발전으로 그 축구장 14개 정도 정식 축구장이죠. 네. 정식 축구장 14개 정도 그 규모의 햇빛 발전소를 설치해서 그걸 운영하고 또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더라. 시민들이. 네, 시민들이 직접 그런 일본의 어떤 커다란 사건을 경험하면서 네. 우리는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절박함이 사람들 마음 속에 공감을 일으키고 그런 공감을 통해서 하지 못했던 네. 또는 그동안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을 생각하게 되었다. 네. 궁금하시죠, 여러분? 저도 이 시민들이 협동조합으로 전기를 생산한다는 게 들을 때마다 참 신기한데요. 저희 3030 도민행동 2030년까지 경기도 내 전력 비중 30%를 재생에너지로 만들겠다는 도민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상명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박정현의 Someone Like You 듣고 5부에서 계속 이어가 볼게요.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지금 저희가 3030 도민행동 2030년까지 경기도 내 전력 비중 30%를
재생에너지로 만들겠다. 이 도민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상명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서 나땡님이 절박함까지 가지고 임하신다니 존경스럽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을 하시는지 눈에 선합니다 하고 격려 문자 보내주셨네요. 이사장님 이런 문자 얘기 들을 때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이 많이 업이 되죠. 그럼 우리 업된, 고맙습니다. 네, 업된 기분으로 그럼 그다음 문제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030 도민행동이 2030년까지 경기도 내 전력 비중의 30%를 재생에너지로 하겠다. 이걸 도민 프로젝트로 한다는 건데 이 도민 프로젝트로 한다는 게 저는 이제 햇빛발전협동조합을 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 얘기를 들을 때마다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늘 새로워요. 그러니까 전기를 만드는 거 한전에서 만드는 거고 저기 멀리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에서 만든다는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 지리 시간에 막 외우고 했으니까. 그런데 바로 동네에서 시민들이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판다.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얘기를 들어도 이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근데 이 신기한 일을 이제 도민 프로젝트로 하시는 건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제 왜 필요한지는 우리가 사부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네. 결국은 이제 이거 참 좋구나 네. 하고 집으로 쏙 예를 들면 그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결국은 투자를 해야 된다.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되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생산자가 되는 것은 3kW 주택 태양광도 있고 또 베란다 태양광도 있고 네. 또 건물 옥상에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태양광도 있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내가 쓰는 전기를 한전에서 공급해주는 뭐 원전이든 또는 석탄 발전에서 들어오는 전기를 내가 공급받아서 쓰는 것도 있지만 네. 바로 설치해서 내가 그 전기를 쓰는 그런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런 부지가 없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혼자 힘으로는 돈도 부족하고 하기 어려우니 에너지 협동조합에 출자를 해서 네. 생산자로 참여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재생에너지 생산이 대단히 속도가 느리고 네. 규모가 굉장히 소극적인 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에 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거나 또는 관련돼 있는 인허가 규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규제를 해결하는 일과 관련해서 의견을 내거나 또는 그러한 후보 뭐 대통령 선거든 아니면 지방 선거든 또는 이번처럼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런 후보들을 당선시키는 걸 통해서 힘을 모아주어서 제도를 바꾸고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사회로 우리가 더욱더 빠르게 갈 수 있다 이런 네. 말씀드리고요. 아직도 태양광 하면 전자파가 나온다든지 또는 뭐 오염물 덩어리라든지 핏반사가 폐기물. 되어서 더 이상 이거는 좀 우리 사회의 앞으로 미래 비전과 맞지 않아라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많은 그런 교육이라든지 네. 학습 과정 또는 유튜브라든지 또는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자꾸 접하셔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재생에너지가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실 거고 그거를 주변에 가서 이렇게 알려주고 홍보하고 이런 일들이 전부 재생에너지 사회를 확대시켜 나가는 일일 거다. 그리고 저희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그냥 개별 단체 활동이 아니라 경기도 내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와 또는 지속협과 그리고 협동조합이 함께 힘을 모아서 2030년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결의를 하면서 이 행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1521번님이 태양광 좋은 점도 있지만 폐기물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사장님도 말씀 중에 이제 시민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잘 홍보해야 되는 부분이 사람들이 뭐 태양광에서 전자파가 나온다든지 그 집전판이 오염물 덩어리다. 이게 사용하고 나서 폐기물이 될 때 그게 오히려 더 환경오염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신다면 저희가 이제 전자파는 문제 없다는 건 나와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폐기물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 공원 주차장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네. 오염물 덩어리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네. 왜 그 좋은 그 공원 주차장에 오염물 태양광을 덩어리를 세워서 세우냐. 지저분하게 만드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네. 최근에 저희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지금 이제 인허가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하게 된 어떤 계기는 어떤 거였냐면 민원 때문에 그랬어요. 그 해당 기관의 주차장에 차를 대했던 차를 주차시켰던 주민이 그래 이용 고객이 왜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데를 가면 태양광 발전소 밑에 있어서 그늘막이 되고 그래가지고 시원하게 그쵸.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데 왜 이 기관에는 이렇게 뜨거운 여름날 덥게 차를 대고 정말 그쵸. 그 다시 들어갈 때는 정말 에어컨을 막 빵빵 또 틀어야 되는 한참 틀어야죠. 한참. 네. 맞습니다. 그 민원 때문에 제발 우리 기관에도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해 주세요라고 하는 민원 때문에 네. 저희 협동조합이 참여해서 태양광을 곧 설치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시는 분들은 아는 거죠. 네. 오염물 덩어리가 아니라 훨씬 그 햇빛을 막아주는 가림막 역할을 해서 차량이 시원하고 여름에 그늘도 만들어지고 그랬다는 거를. 네. 그래서 폐기물도 사실은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하고 또 한 군데 모아가지고 처리한다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태양광 이 패널 네. 이 시설물은 철골이나 알루미늄 그리고 모래, 규소로 만들어진 그런 거여서 네. 자연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물은 다시 재활용해서 사용하게 되겠고 그것을 현재 이제 지금은 너무 이게 오래된 모듈이 적어서 소량이라 그것을 이제 그 해당되는 재활용 그 사업소까지 이동하는 게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네. 앞으로 태양광 패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되면 전혀 문제 없이 잘 재활용되는 시스템을 갖추었고 법도 만들어져 있다. 네.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염물 덩어리냐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 전혀 걱정할 거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부지나 민간 건물에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면서 도민 100만 명 참여를 목표로 한다 하셨는데요. 현재 몇 분 정도 참여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해본 거는 한 5만 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37개 물론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저희 시민참여형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시민참여형 36개 조합은 12,000명 정도의 조합원이 계셔요. 그다음에 이제 3kW 주택 태양광이라든지 베란다 태양광들을 경기도에서 그동안 많이 보급을 해 왔습니다. 네네. 그런 분들이 한 3만 8천 제가 숫자에 좀 네네. 약한데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또 개별
자체 자기 개인이 설치한 보조금 받지 시설들. 않고 네. 개인이 설치한 곳들도 있어서 5만 명, 뭐 6만 명 이런 정도의 재생에너지 생산자들이 경기도에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거를 정말 2030년까지 100만 명으로 한번 가보자.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겠죠. 조금씩 조금씩. 지금 전기 요금도 오르고 가스 요금도 오르고 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작년인가요? 분산 에너지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들도 만들어졌고 네. 또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든지 중동 전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에너지 안보 문제가 대단히 좀 심각하잖아요. 네네. 사실 바람과 햇볕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에서 늘 만나는 것들이거든요. 네. 이거를 사실은 초기 투자비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이 초기 투자비를 함께 만들든 또는 도라든지 국가가 그런 금융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들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이런 금융 재생에너지 설치를 하기 위해서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20년 30년 길게 보면 석탄 발전이나 원전보다도 훨씬 싸다. 아까 G7이라든지 네. 이런 선진국들이 재생에너지로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온실가스 저감도 있었지만 사실 가장 비용이 저렴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선택한 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네네. 네. 그러네요. 햇빛하고 바람에 우리가 수입하면서 원료값을 내진 않으니까 재생에너지가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정책적 지원이 있으면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인 건 맞겠네요. 노래를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또 선생님 말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기가 부릅니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네, 이상명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님과 3030 도민행동 프로젝트 2030년까지 경기도 전력 비중의 30%를 재생에너지로 만들겠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100만 명 2030년까지 100만 명을 목표로 할 때 도민 100만 명이 햇빛 발전소에 참여한다. 지금 현재는 5만 명 정도인데 이제 95만 명을 앞으로 6년 동안 열심히 확장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그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저희 프로그램에 태양광 하시는 분들 많이 나오시니까 부지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는 어떻게 2030년까지 전력 비중 30% 재생에너지 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부지가 부족하거나 뭐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부지는 충분한데 현재 그 부지가 재생에너지 생산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도시를 보면 도시의 아파트 옥상이나 또는 건물 지붕 네. 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민원 때문에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듯이 네네. 많은 주차장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그냥 햇볕이 오늘처럼 정말 따뜻한 햇볕이 밝게 비춤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용하지 않고 멀리 중동이나 러시아나 호주에서 석탄이나 석유를 배로 싣고 와서 그거를 발전을 해서 멀리 또 끌고 와서 송정관으로. 이 도시에서 지금 전기를 쓰고 있는 이 구조가 네. 너무 정말 그러네요. 맞지 않잖아요. 비용을 막 길에다 뿌리면서 쓰면서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거네요, 지금. 물론 우리는 그동안 석탄 발전이나 원전을 통해서 그게 다 바닷가에 있잖아요. 네. 바닷가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송전선로를 통해서 사실 또 35% 정도는 또 유실이 되고. 하늘로 버리면서 네, 네. 도시로 가져와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사실 익숙하다는 것 이상으로는
좀 생각해 볼 게 너무 불편한 이 진실인데 그게 과연 효율적인 방식인가? 그런데도 네. 오늘 그 우리 그 주차장 위나 도시 공간에 비어 있는 땅들 사실 뭐 그 뭐죠 산림을 훼손해서 개발한다 이게 아니라 기존의 건물이든 주차장이든 이미 개발되어 있는 그 땅 위에 네. 햇빛을 잘 활용하면 거기서 전기를 바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외면한다는 것은 너무 불편한 진실이다.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보실 때는 부지는 충분하다. 네. 근데 사용하지 못하는 거는 어떤 정책적인 문제인가요? 결심을 규제나? 하지 못해서라고 생각되는데요. 땅 주인들이 익숙함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돼봅시다라고 말할 때 네. 재생에너지 그거 돼라고 불신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책적으로 무슨 재생에너지야 그냥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하지 뭐 우리 경기 뭐 예를 들면 우리 시군에서 따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면 돈들 들고 여러 가지 머리도 아픈데 국가도 지금 그렇게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밀어주지 않는데 왜 우리가 해야 돼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생각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익숙함으로부터 헤어질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한국 시민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결국은 바꿔 전환해 가지 않으면 어려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시민들의 의식의 문제일 거고 혹시 제도 개선에서 필요한 부분은 없을까요? 제도 개선이 정말 중요한데요. 네. 사실은 아까 시민 얘기했지만 이번에 이제 총선과 관련해서 신문을 통해서 보면 기후 유권자가 한국 사회에도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실제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실제 해보려고 그 사업 제안서를 내면 결국은 공무원들 손에 그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네. 거기에서 결국 막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그러면 이제 그 공무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제도가 없다. 내가 여기에 사인을 하고 싶은데 나에게 그런 어떤 권한이 법적 있는 권한을 것도. 줘야 줘야 내가 사인을 하지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제도가 하나는 정말 필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공무원들 역시 한국 사회에서 재생에너지를 인가를 하거나 허가를 해줬던 그런 공무원들이 많지 않은 거죠. 경험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 경험들을 많은 공무원들이 숙달하게 네. 이런 경험들을 쌓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역량을 키워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그래서 제도와 관련해서 경기도가 이번에 특단의 그런 그 경기 아리백 3법 제도화 운동을 하고 있는데 5만 명을 이번 주까지 그 유언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주세요라고 네. 하는 것을 온라인상으로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청취자들께서도 혹시 경기 아리백 3법 제도화 유언으로 좀 참여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온라인상으로 또는 협동조합에 이렇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시면 참여할 수 있거든요.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 아리백 3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 부지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가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도로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라. 뭐 건물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라. 이런 것들이 현실적이지 않은 규제들이 많아서 실제로 태양광을 세울 수가 없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규제들이 있는 거겠죠? 네. 세 가지 3법이 예. 하나는 탄소 중립 법이라든지 네. 신재생 에너지 법은 있지만 목표가 없습니다. 2030년까지 몇 프로를 하겠다 이런 어떤 목표들이 없는데 네. 목표를 넣거나 그 목표와 관련해서 그 아까 이격거리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목표가 있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도만 해도 12개 지자체 시군에서 이격거리 규제가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또는 도로로부터 몇 미터 이상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하고 싶다고 이렇게 제안서를 내도 공무원이 거기에 사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산업단지. 지금 아리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2030년 정도 되면 아리백 수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아리백 기업으로 참여를 하지 않으면 수출 길이 막힐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예 산업단지를 새로 만들 때는 지붕에다가 의무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해라. 아예 그 산업단지를 세울 때요. 그다음에 기존의 산업단지에 들어있는 기업주들에게는 지원하는 제도를 줘라.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영농형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네. 그 식량 생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도 설치해서 안정적으로 경제적인 수익을 농민들이 거두게 되면 그 농촌 소멸의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 볼 수 있고 농민들도 행복하게 그 식량 생산도 할 수 있지 않겠냐 네.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명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